안녕하세요. 북팔로워 책다라기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스노미 요루의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어 입니다. 낭독해 볼게요. 친구와 헤어져 집에 돌아오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먼저 와 있고 게다가 저녁밥까지 다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메뉴 일색이어서 나는 혹시 내 생일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하고 어리둥절했을 정도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요리는 맛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근처 슈퍼에서 반찬을 사들고 올 때도 많지만 역시 엄마가 직접 해주는 요리는 각별합니다. 나는 진짜로 좋아하는 엄마의 진짜로 좋아하는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요리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걸신 들린 듯 먹었나 하고 창피해졌지만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엄마를 봤더니 엄마는 심각한 얼굴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제야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그렇죠. 아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른이 그렇죠. 이런 심각한 얼굴을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올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히토미 선생님의 그 진지한 얼굴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무서운 선생님이 학교 유리창을 깬 범인을 잡아내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빠가 내 생일을 깜빡 잊고 선물을 사오지 않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쩌다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야말로 기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도 나는 이것이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는 엄마의 연기라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엄마의 말이 미안해 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금세 알았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수업 참관 날에 멀리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가고 싶었고 기대도 컸고 진심으로 안타깝지만 수업 참관에 갈 수가 없다. 엄마의 말을 듣고 나는 정말로 딱 1초 동안 방 안이 깜깜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몹시 침울한 채로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고 함박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초 동안 캄캄해진 듯한 그 느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대해 왔는가 하는 마음을 마치 잔뜩 움츠러든 용수철처럼 사용해 한꺼번에 폭발시켜버린 것입니다. 온다고 약속했잖아. 내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엄마도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도 엄마가 깜짝 놀란 것은 내가 화를 낸 것이 무척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내내 생각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 항상 엄마는 약속을 안 지켜. 아빠도 똑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조정해도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왜 항상 일쪽을 선택해? 왜? 엄마는 설명했습니다.
일이 중요한 이유, 분명하게 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하지만 나는 엄마에게 그런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건 뭐 별 수 없다. 하지만 아바즈엘 씨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생각해 주지도 않다니.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똑똑한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아빠 엄마가 일 때문에 바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었어야 했어. 엄마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이라는 것 곧바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고 아마 엄마도 그랬겠지요.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엄마의 큰 소리를 듣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녁밥은 반밖에 먹지 못했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염소 같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우주인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설이나 기쁨뿐만이 아니라 나는 슬픔이나 실망으로도 배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점점 배가 고파져서 아빠도 엄마도 잠든 한밤중에 나는 주방에 놓아둔 식빵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은 한 숟갈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안녕.